그치? 아, 그럼 이글 전체가 뭐하고 뭐에 대한 이야기다? 과학과 사회. 그렇지. 과학, 사회 관계. 즉, 과학과 사회 관계를 어떻게 매칭하고 있느냐. 요걸 바탕으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제목을 바탕으로. 자, 그럼 제목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 이 글이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예. 오케이. 그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읽으라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1문단부터 첫 번째 문단. 자, 다시 조금씩 깔게요. 비문학의 핵심은, 비문학 독해의 핵심은 일단 1번 뭐부터 봐라. 반드시 인물. 제목부터 확인해라.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해라. 제목을 확인했지? 근데 모의고사에는 제목이 없잖아요. 모의고사는 제목이 없지. 그러니까 수특 지문을 변형했을 때 그 작품을 알고 모르고의 크기는 크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대로 푸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잡지를 보고 다 그걸 봐야 돼요. 그렇지. 일단 제목부터 판단하고 글을 읽어야지. 네. 자, 그러면 제목부터 봤을 때 과학과 사회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항상 첫 문장에 주목을 하세요. 첫 문장에. 아까 모의고사 풀 때 어떻게 하냐고? 안 돼. 그거는 지금 말해줄 수 없잖아. 열심히. 오케이. 니들만 알려줘야 되잖아.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각을 들어갈게요. 20세기 중반 등장한 과학 사회학은 첫 번째 주어가 나왔지. 과학 사회학. 과학 사회학이라는 주어가 주어졌어. 근데 제목 우리 먼저 보고 왔지. 과학과 뭐의 관계? 사회요. 사회 관계. 그럼 이 과학 사회학은 뭐를 연구하는 관계? 과학 사회요. 그렇지. 과학과 사회 관계를 보는 학문 아닌가? 네. 그래서 이 과학 사회학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성격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 과학 사회학에서 다루고 싶은 건 뭐? 과학 공동체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지. 얘네의 성격은 무엇이고 얘네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 그럼 과학 공동체가 뭔지를 알아야겠지. 네. 됐냐? 네. 그럼 이 과학 공동체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애들인데 얘네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작동 방식을 갖고 있냐. 과학 사회학의 선구자인 로버트 머튼은 그럼 이 과학 공동체, 과학 사회학과 관련해서 누구 이야기? 로버트 머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머튼의, 자 봐. 여기서 지금 제목이 거의 다 나온 거야. 과학과 사회관계에 대한 견해지. 누구의 견해? 머튼의 견해. 머튼의 견해 분석하라는 거야. 머튼의 견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회를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된 사회제도들로 이루어진 걸로 가정하는 구조기능적 시각에 따라 일단 전제가 되는 게 뭐? 구조 기능적 주의. 기조 기능주의적. sorry. 자, 구조 기능주의에 따라 과학 공동체를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일단 요 구조 기능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구조 기능주의가 뭐래? 시각에 따라 사회는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상호 연관된 사회 제도로 이루어져 있대. 그러면 구조 기능주의에 따르면 유기적으로 핵심은 이거 연관되어 있는 사회 제도. 그럼 우리의 사회가 다 유기적으로 뭐 돼 있다? 연결돼 있다. 그럼 과학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유기적으로 다 연결된 관계로 보겠다는 거야. 과학 자체를. 됐지? 그래서 간단하게 읽으면 이 사회제도가 우리의 신체라고 친다면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들 다 어떻게? 폐도 있고 심장 있고 뇌 있고 등등등 이게 다 유기적으로 뭐 돼 있는 거야? 연결돼 있지. 그런 측면에서 보겠다라는 건데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통합하는 과학자 공동체의 규범에 주목하여 자 그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게 통제되고 정리되는 게 돼. 됐냐? 통합돼 있겠지. 즉 보고 싶은 건 이거야. 과학 공동체의 뭐에 따라 규범. 그렇지. 규범이 뭔데? 서로 정해진 규칙이잖아. 그럼 정리하면 결국 아까 구조기능주의에 따라 보겠다 했지. 네. 그럼 사회 제도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했고 그럼 그렇지. 이 과학 공동체의 삶 자체가 규제와 통합돼 있다. 뭐에 따라? 이 규범에 따라서 규제돼 있고 통합돼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을 바꿀게. 내가 다른 책을 봤는데 어쨌든 다른 연구를 했는데 이 과학 공동체는 그냥 과학자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과학자들의 모임, 과학자들의 팀. 그러면 그 팀 안에서 서로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야?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는 거야. 그것들로 이제 통합되어 있는 거야. 자, 다시. 과학이라는 제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 이게 1문단 다야. 여기까지 1문단 정리됐지? 네. 오케이. 그럼 2문단부터 핵심. 머튼은 과학자들이 서로를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료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말 그대로 얘네 과학 공동체에 속한 과학자들은 전부 다 뭐가 돼 있다? 하나의 팀이다. 동료다. 모든 걸 지키기로 했다. 16세기 이후 과학이 공인된 지식의 확대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여 인류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적 이유는,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얘네가 모여서 공인된 뭐라고? 거기 써진 거? 지식의 확대. 그렇지, 지식의 확대. 그럼 공인됐다라는 표현이 뭔데? 공통적으로. 그렇지, 공통적으로 전체가 인정된 거. 그럼 이 과학 공동체에 있는 팀들이 다 인정한 이 지식의 확대가 우리 사회에 뭐를 갖고 왔다? 진보. 바꿔 말하면 뭐? 발전을 갖고 왔다라는 거지. 이 지식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에 발전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건 과학자 공동체가 동료 연구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다시 앞으로 과학 공동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규범과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대체 그 뒤에 문제야. 사회 여타 부분들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 사회 여타 부분들의 일상적 이해 관계가 과학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에 4가지 사회적 규범이 차단하여 객관적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 자, 아주 중요한 거. 요런 지식의 확대를 갖고 요런 과학 지식인데, 일상적 이해관계라는 말 뜻이 뭔데? 뭐 따지는 거? 이득과 손해 따지는 거. 그럼 우리가 일상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데, 뭐 예를 들어 정치, 돈, 뭐 인기, 요런 게 일상적 이해관계가 돼 있지. 요런 이해관계가 말 그대로 차단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어디 영역에? 과학 영역에 이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 차단을 해주는 게 누구다? 사회. 아니지. 뭐야? 뭐가 이거를 차단시켜줘? 이제 얘기할 4가지 규범이, 이 과학자들이 지키는 이 4가지 규범이 이 일상적 이해관계가 과학 영역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는 거야. 저기 4가지 규범을 우리는 방패라고 보면 되겠지. 얘네가 막아주고 있어. 이해되냐? 얘네가 막아줌으로써, 그러면 봐봐, 일상적 이해관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이들이 정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 막기 때문에 그래야만 확실한 객관적 지식이 되고, 이 객관적 지식이 공인된 지식이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못 막어, 그럼 이거는 공인된 지식이 아니고 객관적 지식도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4가지 규범 얘기했습니다. 4가지 사회의 규범이 차단하여 객관적 과학 지식의 창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됐냐? 네. 그럼 이제 크게 정리하면 이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 과학 공동체가 전부 다 서로 유기적으로 뭐돼 있다? 연결돼 있고 여기서 발전한다라고 했지. 네. 그 이유가 왜? 과학 공동체 일원들이 전부 다 뭐를 잘 지키고 있어? 규범들을 서로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낼 때는 일상적인 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그 일상적이게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뭐? 4가지 규범을 얘기했어. 이제 그 4가지 규범 중에 첫 번째 무슨 규범이래? 그렇지, 첫째 보편성 규범. 자, 4가지 규범 중에, 그럼 난 이렇게 쓸게. 이 4가지의 방패, 차단해 주는 거 중에 첫 번째 방패 뭐다? 보편성 규범이라는 4가지 규범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했지. 자,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은, 그 연구가 타당하다는 건 인종, 성별 등의 생물학적 배경이나 국적, 신분 등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거. 보편성 배경은 비인격화. 인격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 비인격화된 정당화 기준을 따져야 돼. 이게 뒤에 있는 문제에서 핵심이야. 니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못 푸는 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하고 이걸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론 문제에다가. 그치? 비인격화가 정확히 뭔 뜻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내용이 빠져야 돼. 예를 들어 비인격화, 이 사람의 뭐 출생기를 따진다든가, 이 사람 착하네, 이 사람 나쁘네, 이런 거 다 따지지 말라고. 됐어? 네. 말 그대로 답만 보겠다고. 이게 좀 쉬운 예로 들게. 자, 오직 다시 읽으면 비인격화된 정당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 첫째 끝났지?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거는 따지면 결국 비인격화된 정당한 기준은 only, 오직 실험 결과만 보는 거야. 아,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왔네? 아니면 논리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근데 이 실험 결과와 논리는 주관적이 아니라 뭐? 객관적. 객관적이어야 돼. 절대적으로. 됐냐? 즉 시험지를 너에게 줬어. 거기에 이름도 빼고 그냥 단순히 뭐만 하는 거야? 채점만 하는 거야. 이거 맞았네, 틀렸네, 이거 누가 풀었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정당화 기준이 딱 실험 결과 논리, 말 그대로 인격, 성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진다. 보편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 요게 보편성 규범. 두 번째 들어갈게. 보편성 규범의 이건 두 번째 뭐야? 공유성 규범. 그렇지, 공유성 규범. 다시 얘기하지만 이 규범들은 지금 뭐를 막아주는 거야? 뭐야? 이게 개입하는 거예요. 일상적 이해관계를 막아주는 거지. 네. 그럼 왜 보편성 규범이 이해관계를 막아주느냐? 말 그대로 얘 내 제자인데, 얘 예쁘니까, 얘 공부 잘하는 애니까 요런 거 막아버리는 거야. 보편성에 의해. 네. 걔 그냥 실력만 보겠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공유성 규범. 그래서 모든 과학적 발견은 사적으로 소유돼서 안 돼. 개방적 교류를 통해 신속히 다른 과학자들과 공유돼야 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의 핵심은 개방적 교류, 공유, 요게 핵심 단어가 되고, 그럼 딱 쉽게 정리하면 어떤 걸 발견했어? 나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건 다 같이 알아야만 한다. 자, 어떤 사람을 과학적 발견을 했지?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기가 막히게 문제 푸는 법을 알아냈어. 네. 그럼 그걸 전부 다 이 과학자 공동체에게 뭐 해야 돼? 공유? 공유를 해줘야 돼. 다 널리 퍼뜨려야 돼. 그 이유가 이제 나와.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과학자 공동체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다 같이 해야 되는 이유, 개방적으로 해야 되는 거의 이유, 없게. 집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뭐의 산물? 집단. 집단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러니까 공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세 번째, 탈이해관계 규범은, 이게 세 번째가 확실한 거지. 탈이해관계 규범. 한마디로 뭐를 벗어나라? 이해관계. 그렇지. 이해관계를 탈피해야 된다. 이해관계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과학자가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동료의 연구를 평가할 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지 말고 과학적 진리 탐구 자체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말 그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심 부리지 마라. 나의 개인적 성과를 위해서 일하지 마라. 즉 과학적 진리만 추구해라.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는 거 알겠지? 네. 이걸 마지막 규정, 네 번째 규정이렇게.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 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 얘가 중요해, 얘가. 이게 이제 뒤에 거라고 나그라고 이제 부딪혀, 얘가 나그라고 부딪힌다. 자, 조직화된 회의주의 규범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확실한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과학적 주장에 대해 그 출처의 권위와 상관없이 비판적, 회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무조건 그냥 증거도 아니라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뭐 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 무조건 일단 의심해라. 일단 비판해라. 옳고 그른 걸 따져라. 한마디로 존나 유명한 뉴턴 과학자가 발견한 지식이 일지언정 일단 뭐 해야 된다? 의심하고 회의해봐야 된다. 요게 네 가지 규범 얘기했고, 다시 얘기할게. 저 네 가지 규범을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것들로 인해서
뭐를 막는다? 이해관계가 일상적 이해관계 막는다라고 했지. 네. 그래야만 객관적 지식, 과학 지식이 나온다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머트는 비록 이 규범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규범들은 몇 가지?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체킹. 성문화되지 않았어. 이런 거에서 낚이는 거야.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말이 뭐야? 몰라.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기록으로, 뭐 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야.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거. 요거 지금 써긴 썼는데 이걸 누군가가 이런 규칙집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근데 왜 지킬까? 이제 보면 훈계와 모범의 형태로 전승이 되고 과학자들에게 요게 중요해. 내면화돼 있는 거야. 과학자들은 저 네 가지를 뭐 해야겠다라고 있는 거야. 지켜야겠다라고 내면화돼 있어서 과학자들의 언행, 말과 행동에서 이러한 규범의 존재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전 주장했다. 자, 다시 요건 성문화되지 않은 게 되고 그냥 훈계다. 가르치는 말이다. 훈계라는 건 가르치는 말. 그리고 모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 복도에 뛰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안 써놨더라도 애들이 뭐 한다는 거야? 어때요? 안 뛰어다닌다 이거야. 굳이 안 써놨더라도. 고등학교나 되면. 부석이 다 뛰어다녔네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인 예를 드는 거 아니야. 됐지? 요런 식으로 훈계화되고 모범화되고 이제 전승되고 있다. 자, 그 뒤에. 자, 또한 그는 과학자, 공동체, 여기 중요. 사회적 규범이 전체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나치즘의 독일, 스탈린주의의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과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이 사회적 규범들은 뭐와 절대 맞지 않는다. 사회적 전체주의. 전체주의와 맞지 않는다는 거야. 전체주의 하에서는 이 네 가지 규범을 지킨다 못 지킨다? 지켜요. 못 지켜. 왜 못 지킬까?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뭐하는 집단이지? 억압하는 집단이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억압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겠냐? 못해요. 못하지. 애초에 못하지.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독일, 스탈린 안 맞아. 전체주의 사회는 여기 나오네. 복종의 미덕을 강화할 뿐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 자, 그럼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건 몇 번 규정을 못 지키게 만든다. 전체주의는 네 가지 규범 중에 네 번째. 4번. 그렇지. 회의주의를 용인하지 않아. 의심하는 태도를 용인하지 않아. 그냥 무조건 뭐 해라? 따라라. 믿어라. 자유로운 탐구와 비판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의 과학은 여기 잘 들어봐. 민족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독일 과학이 있고 저열한 유대인 과학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를 한대. 이거 몇 번을 역행하는 거야. 독일인이 하면 졸라 좋은 과학이고 유대인이 하면 존나 쓰레기 지식이고. 첫 번째. 그렇지. 1번 보편성 규범을 깨는 거야. 네. 그러기 때문에 머트는 보편성에 역행하는 과학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럼 전체주의를 싫어하는 거는 1번과 4번을 어기기 때문이겠지. 네.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되냐? 네. 그럼 2, 3은 관련이 없죠? 네. 1사가 관련이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1번. 자, 이제 머트는 연구 범위를 과학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에 뭐 해버렸어? 국한했어. 그럼 이 말은 뭐냐?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뭔가 얘거의 아쉬운 점은 뒤에 나올 건데 과학이라는 사회제도에만 국한시켰다는 거. 에만 국한. 한정시켰다는 거. 과학이라는 사회에만 국한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설명해 못해. 못해요. 못하는 상황이 돼. 자, 다시 얘기할게. 과학을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과학이라는 사회만 보고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자, 사회적 맥락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까 앞에서 나온 일상 속의 이해관계들이 우리가 사회적 맥락 아닐까?
일상에 살아가면서. 네. 근데 얘를 이 머튼이라는 새끼는 얘를 뭐 해야 된다? 없어요. 막아야 된다. 네. 이 영역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수한 활동애로 봤어. 하여튼 시스템 내부 조건만 따진 거야. 이로 인해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오직 누구뿐이다. 과학 엘리트뿐이고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 결국 요 과학이라는 사회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누구뿐이다. 엘리트. 과학 지식인들 뿐이다. 그럼 나머지 사회적 속에서 살아가는 과학자가 아닌 놈들은 다 의미가 없다. 없는 게 돼. 그러면서 인식을 필요한 버튼이 제시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과학자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한마디로 과학자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는 쓸모가 있어.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를 볼 때는 쓸모가 없어. 됐냐? 그럼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엔진 성능만 따지는 거고 그 자동차가 굴러갈 때 교통체증. 그렇지 뭐 교통체증 아니면 그 운전자의 실력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사회적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각을 대고 이제 나글이 짧으니까 바로 들어갈 텐데 자 나글은 짧아요. 자 여기서 니들이 주제통합 푸는 법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제통합 비문학 두 개이 나왔을 때 각을 낙을 나왔을 때 전혀 상관없는 글 나왔을까 아니면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으니까 묻는 거야. 전혀 다른 글이지만 그럼 아까 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나글로 연계를 시킬까 못 시킬까? 못 시켜요. 못 시키지. 그럼 아까 글의 핵심은 내가 죽일 뭔가 그리고 버튼은 사회주의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전체주의를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 오케이 핵심 낙을 들어간다. 번원에 대한 이야기. 1930년대 영국에서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일군의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버널 끊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 버널. 버널에 대한 이야기고 즉 이 버널이라는 사람은 과학과 관련 있는 뭐? 무슨 문제? 사회적 뭐. 그렇지 사회 문제에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 과학 관련 있는 사회 문제. 그럼 아까 전에 머튼이라는 사람은 뭐를 연구했지? 과학과 사회의 상호 연관관계를 따졌지. 근데 얘는 이 과학과 관련 있는 사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거야. 요 개입하는 일군의 과학자들의 대표적인 번호는 1939년 과학의 사회적 기능에서 과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 자, 다시 번호에 따라가면 과학이 사회 뭐라고? 변화의 원동력. 한마디로 과학이 사회를 뭐 시킨다?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뭐다? 힘이다. 되냐? 네. 정리하면 과학에 의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졌지. 네. 그걸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됐죠?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죠. 네. 그럼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뭐 덕분이다? 과학 덕분이다. 라는 거야. 요렇게 1문단의 첫 번째 문단 정리가 끝났고. 그는 과학자를 새로운 사회의 핵심이자 권력의 중심으로 두고 왜 저렇게 지목했을까? 과학자를. 요거 만든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 저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 자체는 이 사회의 핵심이자 뭐다? 권력의 중심? 그렇지, 권력이다. 이거 함부로 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이들이 사회를 바꾼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즉, 그는 과학자를 주목하면 과학의 잠재력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아주 중요한 게 무슨 체제에서만 발휘된다? 사회주의. 그렇지. 짧게 정리. 과학을 발전할 수 있는 거. 과학이 발전한다는 건 뭐가 발전한다는 거야? 이 사람의 생각에 따르면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고. 그럼 결국 과학을 발전해서 사회가 발전하면 이거는 무슨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체제. 그럼 아까 글 읽었던 거 기억해? 아까 머튼이 존나 싫어하는 게 누구였지? 히틀러. 히틀러. 소련. 아닌가? 걔네 국가가 무슨 주의지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주의 국가야. 그럼 이 번호는 뭘 좋아해? 사회주의. 사회주의 좋아해. 그럼 일단 가글과 나글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여기서부터 딱 발생했어요.
그럼 글을 읽을 때 가글을 이해해야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라. 그리고 다시 요거를 보는 학생들 마찬가지. 아니다. 요거 끝나고 얘기할게. 어차피 비문학 푸는 법들은 니들이 알아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번호를 정부가 과학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분야의 연구가 침체되고 중요하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정부가 과학에 뭐 해야 된다? 개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올 거야. 됐지? 그럼 정리를 한다면 얘 의견은 정부는 과학에 뭐 해야 된다? 기반 아니 뭐야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인 거야. 근데 말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과학에 개입해야 되는데 요거 개입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나오죠. 어떤 문제점?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연구는 진짜 해야 될 연구는 침체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연구가 뭐 될 것이다? 활발해질 거야.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중요한 연구와 중요하지 않은 연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지. 사회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요거를 정리해 본다면 얘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인류의 복지에 도움이 안 되는 군사연구의 지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걸 이러한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연구로 뭐를 예로 들고 있어? 군사연구. 이거는 중요치 않다. 군사연구가 아니에요. 오케이? 즉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연구들 뭐 로봇 만들고 뭐 미사일 만들고 이거 아니다. 오케이? 이거는 활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과학이 사회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복리를 직진시키는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역량이 결집되도록 과학을 조직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다시 정리. 정부가 과학에 개입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 과학을 연구 역량이 결집되는 아니지. 자,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중요한 연구가 침체된다 했지. 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연구는 활발해서 군사연구 따위라고 했지. 네. 그럼 얘가 생각할 때 개입해서 정부가 중요한 연구를 활발히 해줘야 된다고 연결이 되지. 네. 왜? 중요한 연구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비참한 상태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뭐를 증진할 수 있는 복리 그렇지.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연구다라고 보는 거지. 글 자체가. 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건 군사연구. 정말 중요한 연구는 비참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연구고 이 연구에 예산을 뭐 해야 된다? 몰빵해야 된다. 그래야만 발전한다. 라고 글 정리. 자, 세 번째 문단. 여기서부터 조금 번호는 순수과학은 기술을 낳고 기술과 생산의 기반 위에 발전한다. 말 어렵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세 번째 문단. 순수과학이 뭐를 낳는다고? 기술. 이게 뭔 말이야, 이놈아? 과학을 통해서 기술이 나오는데 그렇지. 과학을 통해서 기술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순수과학이라는 건 뭐? 기초학문이 되지? 네.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거. 네.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기술이 만들어진다면 기술은 실생활에 뭐한 거? 유용한 거 유용한 게 되겠지? 됐냐? 네. 그럼 기초학문이 없으면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이걸 통해서 기술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생산의 어디 속에서? 기반 위에서 발전한다면 그럼 생산의 기반, 요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갖고 뭐 해야 돼? 적용을 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야겠지? 네. 생산. 그러니까 생산의 기반은 공장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생산된 물건은 결국은 뭐에 유용한 거? 실생활에 유용한 거겠지? 됐지? 여기까지 정리됐지? 순수과학을 통해 기술이 이끌어지는 것이고 이 기술 속에서 생산력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는 군사물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비참한 상태. 그렇지. 비참한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고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걸 생산해내야 돼. 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순수과학과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순수과학과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왜? 요걸 통해서 기술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느냐? 그는 순수과학만을 외치는 과학자들은 엘리트주의적 위선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간주했으며 즉
순수 과학만 고집한다는 건 정말로 그냥 수학 문제만 쳐풀고 물리만 하는 사람이야. 즉 이걸 뭘로 연계 못 시키는 놈들, 기술로 연계 못하는 순수 과학을 고집하는 새끼들은 위선자다. 이들은 과학만 고집하고 있어. 저걸 뭘로 연결해야 되는데? 실생활, 기술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되냐? 예.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냐? 이러한 과학자들은 과학과 기술을 구별함으로써 이러한 과학자들은 그럼 누구? 위선자들. 네. 그러면 구별함으로써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봤다. 이게 뭔 말이냐? 물적 기반을 부정한대. 이게 뭐야?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면서 그 기술을 팔면 또 과학의 물적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래. 이 새끼들이, 이 위선자 새끼들이 과학과 기술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순수 과학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서 여기 나온 물적 기반이 뭐겠냐? 발달된 기술. 물적이야. 물리적 기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물리적 기반, 물적 기반이라는 건 진짜 기억나요. 물질적 기반. 네? 물질적인 기반. 발달된 뭐 그렇지, 뭔가 발달된 거거든. 소비경 이런 거. 그렇지. 즉 실험 장비 같은 경우 되냐? 네. 실험 도구 같은 경우 애초에 이 물적 기반이 뭐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야? 과학을 통해서. 아니, 순수 과학을 통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 과학의 기술을. 그렇지. 과학이 기술을 낳고 이 기술을 통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물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순수 과학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는 거, 현미경이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위선자 새끼들은 이거랑 이거는 관련이 없다. 기술 구별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지들은 뭐 이걸로 실험 장비하고 도구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물적 기반을 기술이랑 공장에서 나온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여기까지 이해했냐? 네. 자, 사회주의자인 버너는 또 나왔네. 이 새끼 무슨 주의자? 사회주의자야의. 자,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온다고 했어. 사회주의자인 이 버너는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낙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 일단은 핵심은 얘가 무슨 주의자라는 거? 사회주의자. 버너는 과학 발전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낙관적. 근데 여기서 핵심. 오케이. 과학은 발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낙관적이었지만, 자본주의는 구조적 한계들 때문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왜? 이 새끼 사회주의자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싫어해? 자본주의. 자본주의 싫어하지. 그럼 자본주의 하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어디 하에서만 과학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됐냐? 네. 자본주의에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너무 이익만 추구해서? 그렇지. 거기 바로 나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지향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여기는 이윤만을 따지는 이윤지향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 되는 것만 뭐한다? 만드는 거야. 복지 등기 있다면 필요 없어. 돈이 안 되면 안 만들어. 자, 과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표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제한적 성향을 지닌 지배계급이 과학자들이 행하는 연구의 방향성, 규모, 활용 등을 결정을 한대. 즉 모든 건 이들이 통제를 한다는 게 있네. 그 앞에 나온 누구랑 비슷하냐? 통제하면 돼야 돼. 통제하면 돼야 돼. 사랑아, 통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앞에 머튼 이야기에서 기억이 안 나나? 머튼이 싫어했던 거 뭐지? 통제하는 거. 전체주의 싫어했지? 네. 그러니까 역의 아까 머튼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과학을 뭐 한다 했어? 통제한다 했어. 근데 얘는 사회주의가 좋아. 오히려 자본주의가 뭐 해버려? 통제해버려. 아니, 여기 완전히 다른 생각인 거야. 요걸 알아야 문제를 풀지. 자, 얘네가 이렇게 결정하여 생산체제의 비효율성, 비인간성을 야기한다라고 되면 되겠지. 말 그대로 비효율성, 비인간성. 얘네 때문에 비효율, 오히려 비효율, 비인간성.
왜? 뭐가 안 되는 건 안 해. 돈이 안 되는 거. 돈이 안 되는 건 안 해. 자, 번호는 오직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자본주의 안 돼. 4만점이다. 완전 반대되는 생각 아니냐 얘는? 네. 얘는 사회주의에서만 이 과학이 인간 해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 이제 인간 해방까지가. 사회주의에서 뭐가 발전한다면?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 인간을 뭐 시킬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 와우. 그 예를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에서 과학 연구가 이뤄지고 활용되는 방식에서 찾아내고자 했다. 소련에서 생산 수단들은 공공 소유였으므로 정부는 장기적 경제계획에 관하여 과학자 공동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과학의 발전 계획을 설계 가능했다. 그러면 사회주의, 소련을 예로 들면서 소련에서 과학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건 뭐? 아니지, 핵심이 이거지. 이 생산을 하는 수단, 공장들, 만들어내는 것들, 이게 누구 거? 국가 거, 공공 거. 근데 자본주의는 뭐? 기업 개인들 거 아닌가? 네. 기업 개인이니까 이윤을 뭐하고? 지향할 것이고. 네. 이건 생산수단이 공공, 국가 거니까 이윤 지향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생산수단과 더불어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뭐 뽑아먹을 거? 돈 뽑아먹을 거만. 자,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과학의 발전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번화는 이 소련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했던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중에 과학자들을 포함하는 것. 소련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누구보다 서구 과학자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왜? 서구 과학자들은 왜 못 누릴까? 왜 인류의 복지를 위해 실용적으로 활용될 기회를 얘네만 누릴까? 자본주의라서. 그렇지. 서구 과학자들은 자본주의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 5문단. 버널의 주장은, 자, 잘 들어. 버널의 주장은 이게 중요해. 순수 과학을 뭐한다? 묘사. 모욕한다라고 표현했거든. 네. 순수 과학을 모욕한대. 왜? 버널은 왜 순수 과학을 모욕한다? 그리고 개별 과학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술을 완전히 시켜서. 즉, 말 그대로 얘는 순수과학만 따진 놈들은 병신들이라고 했지. 위선적이라고 했지. 네. 이 순수과학은 반드시 뭐랑 연결이 돼야 돼? 기술과 연결돼야지. 그럼 말 그대로 순수과학만 하는 새끼들은 병신들이라고 모욕한 거야. 그리고 개별과학자를 침해했어, 자유를. 왜? 니들은 기술로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니? 대체 요거를 침해한다거나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과학에 대한 자신의 이상만 제시할 수 있어. 왜? 과학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어,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방법 제시 안 해. 요런 것들이 실효성 없다고 비판. 자, 그럼 쭉쭉쭉 나와서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여기 뒤에 문제로 관련 있어요. 왜 현실성이 없는지. 자, 되냐? 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순수하게 수학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했으면 뭐를 해라? 수학을 공부했으면 그걸로 돈 벌 생각해라. 그걸로 뭔가 복리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너네 단순히 수학 풀 거면 의미가 없다. 요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다. 게다가 냉전체제에서 소련 연구가 과학적 공동체 탄압. 오케이. 아까 써놓은 거 보자. 이 새끼가 소련을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이 체제하에서만 아까 뭐라고 했지? 과학이 발전하시죠. 인간 해방 얘기를 꺼냈다고. 네. 근데 오히려 인간 해방이 아니라 인간을 뭐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 억압, 탄압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이렇게 탄압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부각되는 와중에도 버널은 어디를 옹호했대? 소련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는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과학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현대과학 정치학이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해서 본문 정리는 끝났고